언니,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해줬어요. 갓 데운 찐빵을 건네던 바로 그 순간 아이의 울먹임이 편의점 안을 멈춰 세웠습니다. 새벽 3시 폭설이 퍼붓는 편의점. 알바생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찐빵 봉투를 꼭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젖은 점퍼, 파랗게 언 손, 한참 동안 눈길을 헤매다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파? 알바생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묻자 아이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도 찐빵을 반 갈라서 뜨거운 김 빼주고 따뜻한 쪽 먼저 먹으라고 언니처럼 이렇게 해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바생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자기가 잊지 못하는 어떤 마지막 장면과 이 아이의 기억이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새벽 3시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찐빵 스팀기 앞에서 김이 새어나가지 않게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다가 다시 닫으며 오늘도 긴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어도 겨울 새벽의 냉기는 뼈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고1 겨울 양어머니가 쓰러지신 그날부터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10년째였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저는 어느새 28이 되어 있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밤은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0분. 퇴근까지 아직 5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찐빵 스팀기의 온도를 확인하며 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찐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양어머니가 건강하시던 시절, 겨울이면 늘 따뜻한 찐빵을 사주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겨울이 이렇게 싫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겨울만 되면 마음 한 구석이 텅 비는 것 같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운전기사와 함께 들어온 여자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깔끔한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어 있었습니다. 울다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습관처럼 인사를 건넸고 아이는 대답 없이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운전기사는 아이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다니며 시선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음료수 냉장고 앞에 섰다가 과자 진열대 앞으로 갔다가 결국 찐빵 스팀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느끼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찐빵 드릴까요? 아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찐빵을 집게로 집어 봉투에 담고 뜨거울까봐 윗부분을 살짝 벌려 김을 빠지게 했습니다. 먹기 좋게 반으로 살짝 갈라주는 건 아이들 손님에게 제가 늘 해주던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눈을 크게 뜬 채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몇 번 깨물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이는 말을 멈추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찐빵을 그대로 멈춘 채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우리 엄마도 찐빵을 이렇게 반 갈라서 뜨거운 김을 빼줬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언니처럼 똑같이. 아이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찐빵 봉투를 아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이는 찐빵을 받지도 않고 그저 저를 계속 바라만 봤습니다. 마치 제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듯, 아니, 제가 누군가인 것처럼. 그 눈빛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기 괜찮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의 어깨를 살짝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조금만 더 있을래요. 아이는 고집스럽게 제 앞에서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어쩔 줄 몰라 그저 찐빵 봉투를 아이 손에 다시 한번 쥐어줬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 식으면 맛없어요.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찐빵을 받아들었고 봉투를 꼭 쥔 채 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결국 운전기사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이끌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눈속을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걸어가면서도 한 번, 두 번 뒤를 돌아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찐빵 스팀기에서 김이 계속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뚜껑을 다시 닫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저렇게 했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아이 눈빛이 어딘가 익숙해. 아니, 익숙하다기보다 무언가 제가 잊고 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반. 아직도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계산대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그 눈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그 아이는 나를 보고 울었을까? 왜 엄마 이야기를 했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아이의 떨리던 목소리와 붉어진 눈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그런데 다음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그 아이가 왔습니다. 같은 시간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운전기사와 함께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진빵 스팀기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째 같은 시간에 나타나자 저는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또 왔네. 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찐빵을 꺼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찐빵을 다루는 모든 동작을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집게로 찐빵을 집어 올릴 때, 봉투에 담을 때, 반으로 살짝 갈라 김을 빼낼 때, 뜨거운 부분을 접어줄 때, 아이의 눈동자는 제 손끝을 따라 움직였고 때로는 입술을 깨물거나 눈을 질끈 감기도 했습니다. 여기요. 저는 찐빵을 건넸습니다. 아이는 찐빵을 받아들고도 한동안 봉투만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닷새째 되던 날 아이가 처음으로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니는 여기서 오래 일하셨어요? 응, 꽤 오래 했어. 한 10년쯤? 그럼 찐빵도 항상 이렇게 주셨어요? 응, 어린 친구들에겐 그렇게 해줘. 뜨거우면 위험하잖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찐빵 봉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해줬는데. 그 말은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잣말 같았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또 하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찐빵을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아이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타났습니다.
새벽 2시 반쯤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차 안에 남아 있었고 아이는 혼자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와. 오늘은 일찍 왔네? 잠이 안 와서요. 아이는 찐빵 스팀기 앞에 서서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찐빵을 꺼내 김을 빼주고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는 찐빵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몇 번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언니는 겨울 좋아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겨울? 글쎄 좋아하진 않아. 춥고 손도 트고. 저도요. 저도 겨울 싫어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겨울에 사라졌거든요. 저는 찐빵을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담겨 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찐빵을 꼭 껴안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눈 속을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날 밤 저는 찐빵 스팀기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찐빵을 보며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시던 시절, 겨울이면 늘 찐빵을 사주셨습니다. 그때 양어머니도 이렇게 김을 빼주고 뜨거운 쪽을 접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전 기억은 없는 걸까? 열흘째 되던 날, 아이는 찐빵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뭐가? 매일 이렇게 찐빵 주셔서요. 언니 보면 조금 덜 외로워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가 왜 매일 밤 이곳에 오는지, 왜 저를 보며 그런 표정을 짓는지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보며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야. 하지만 왜 하필 저일까요? 저는 계산대로 돌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그 눈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가 말한 엄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찐빵에 뜨거운 김을 빼주고 먹기 좋게 반을 갈라주던 엄마. 그게 바로 제가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저는 그날 밤도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 아이의 목소리, 아이가 말한 엄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왜인지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열흘이 지나던 어느 날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나고 4시가 다 되어가도 편의점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유리창 너머를 자꾸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이상했습니다. 열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오던 아이가 갑자기 오지 않으니 저는 오히려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찐빵 스팀기를 정리하면서도 계산대에 앉아 있을 때도 자꾸만 편의점 문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저는 아이의 연락처도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저 재벌가 손녀라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날카로운 인상이 서려 있었고
걸음걸이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한서진 씨 맞습니까? 남자는 저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정혜성 회장님 댁의 경호 실장입니다. 경호 실장.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온 거구나. 남자는 잠시 편의점 안을 둘러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손녀에게 불필요한 친절은 삼가 주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예민한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교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는 명함 한 장을 계산대에 놓고 더 이상의 말 없이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친절, 감정적 교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원하는 걸 주었을 뿐인데 그게 잘못이란 말인가요? 찐빵 하나 건네는 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저는 명함을 집어들고 보았습니다. 정혜성 회장 경호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오지 못하는 거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아이가 찐빵을 받아들던 모습, 눈물을 글썽이던 눈빛, 언니 보면 조금 덜 외로워요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새벽 3시만 되면 편의점 문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찐빵 스팀기를 열 때마다 아이가 서 있던 자리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어느 날 퇴근길, 저는 골목 전봇대에 붙어 있는 낡은 전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실종자를 찾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전단지 속 여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3년 전 실종되었다는 민서아. 사진 속 여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옷차림이 단정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아니, 본 게 아니라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디선가 스쳐 지나간 것 같은. 저는 전단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집에 돌아가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다가 저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희미하게 찍힌 여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에 찍어둔 실종 전단지 사진과 앨범 속 사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옷차림이 비슷했습니다. 머리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설마. 저는 앨범을 덮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양어머니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저는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왜 양어머니 품에 안기게 되었는지, 나는 대체 누구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전단지 속 여인의 얼굴, 아이의 눈빛, 경호 실장의 차가운 말투, 그리고 어머니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제 어린 시절. 모든 게 뒤엉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왜 자꾸만 그 아이가 생각나는 걸까? 그리고 왜 그 전단지 속 얼굴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걸까?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그 전단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근길마다 그 골목을 지나며 전단지를 다시 보게 되었고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23년 전 실종된 민서아.
그 이름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앨범을 꺼내 들고 또 보고 또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 속에 희미하게 찍힌 여성의 뒷모습, 그 옆에 서 있는 어린 저. 이 사람은 누구지? 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왔는지, 친부모가 누구인지, 저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런 질문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어머니 얼굴은 더 야위셨고 손은 더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의식이 오락가락 하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서진이에요.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디서 온 아이예요? 제 친엄마는 누구예요? 어머니의 손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뜨지 못하셨습니다. 엄마가 절 데려오신 게 고1이 아니라 훨씬 전이었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맞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알고 싶었어요. 제가 누군지.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다음 날 저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신 후로 이 방은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약 냄새와 오래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옷장, 낡은 화장대, 침대 옆 서랍.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 출생에 관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약봉지들이 있었고, 두 번째 서랍에는 통장과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 몇 장이 나왔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구겨진 자국도 있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서류를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법원 입양 허가 결정문. 저는 그 글자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입양 허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입양아동 성명 한서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정말 입양된 거였구나. 사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우리 서진이라고 부르셨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그중 한 장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작게 적힌 메모가 보였습니다. 서진이 2세. 긴급보호 의뢰. 긴급보호.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긴급보호라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친부모에 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급보호 조치라는 문구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혹시 단서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사진 뒤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글씨가 흐릿했지만 분명 누군가의 필체였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가 쓴 거지? 저는 휴대폰으로 실종 전단지 사진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민서아, 23년 전 겨울
눈 오던 날 사라진 여인. 설마 이 사람이 내 친엄마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입양 서류와 전단지를 나란히 놓고 날짜를 대조해 봤습니다. 1월 입양, 민서아 실종 12월, 12월에 실종되고 그 다음 달 1월에 내가 입양됐다는 건가.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전단지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전단지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목격 장소 수정동 편의점 인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정동 편의점, 그게 우리 편의점 아닌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실종 당시 이세 영아와 함께 있었음. 영아는 현재 가족에게 보호 중. 이세 영아. 그럼 그 아이가 바로 편의점에 오던 그 아이가 민서아의 딸인 거구나.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며 울었던 이유, 엄마도 저렇게 했다고 말했던 이유, 찐빵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이유. 그럼 나는? 저는 입양 서류의 날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월. 민서아가 사라진 직후였습니다. 긴급보호조치 2세 그리고 입양.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나도 그때 함께 있었던 건 아니겠지.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민서아가 사라진 편의점, 제가 일하는 편의점. 아이가 저를 보며 엄마를 떠올린 이유. 제 손놀림, 제 습관, 모든 것. 나는 민서아의 딸인 건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와 전단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이게 진짜인지.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시고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경호실장이 두고 간 명함.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하나.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로 제가 민서아의 딸이라면 왜 저는 긴급 보호 조치를 받은 걸까요? 왜 다른 아이만 가족 곁에 남았을까요? 나는 버려진 아이였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희미하게 느껴지는 온기 하나. 따뜻한 찐빵을 쥐어주던 누군가의 손, 부드럽게 김을 빼주던 누군가의 목소리. 그게 엄마였을까? 입양 서류를 발견한 후 저는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출근해서도 멍하니 서 있을 때가 많았고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민서아의 딸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새벽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아이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코트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였습니다. 운전기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 혼자 온 거야? 저는 깜짝 놀라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대답 없이 찐빵 스팀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스팀기에서 올라오는 김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찐빵을 꺼내 평소처럼 반으로 갈라 한 김 식혀서 봉투 윗부분을 손으로 받쳐주며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자, 여기. 아이는 찐빵을 받아들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버린 아이는 찐빵 봉투를 꼭 껴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해줬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 엄마랑 마지막으로 먹은 게 찐빵이었어요.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편의점에서 찐빵 사서 반 갈라서 후 불어서 뜨겁지 않게 잘 식혀서 제 입에 넣어줬어요. 언니처럼 똑같이.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아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민서아의 딸이구나. 그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엄마 보고 싶으면 울어도 돼. 아이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 이야기 꺼내지 말래요. 할아버지도 아파하니까 그래서 저도 참았어요.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언니 보니까 자꾸 생각나요. 엄마 생각나요. 언니한테는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아린이요. 정아린. 아린아. 저는 그 이름을 되뇌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정아린 그럼 정말로 민서아의 딸이 맞구나. 아린아, 너 엄마 이름 기억나? 네. 민서아요. 엄마 이름은 민서아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서아 역시. 언니, 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응, 말해봐. 언니는 엄마 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계셔. 친엄마는 모르겠어. 그럼 언니도 저처럼 엄마 없는 거네요. 아리는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린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민서아의 딸이라면 이 아이는 내 동생인 걸까? 아린아, 너 혹시 언니 있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적 있는데 대답 안 해주셨어요. 그냥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만. 아린은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아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찐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언니, 저 내일도 와도 돼요? 응. 근데 혼자 오는 건 위험해. 추운데. 괜찮아요. 언니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린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린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아이를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그날 아린을 돌려보낸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찐빵 스팀기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며 저는 희미한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무언가. 이 아이는 내 동생일까? 한편 그날 새벽 정혜성 회장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파일을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23년 전 며느리 민서아의 실종 사건 기록이었습니다. 경찰 보고서, CCTV 사진, 목격자 진술서,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지막 CCTV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민서아의 뒷모습, 손에 든 찐빵 봉투, 그리고 품에 안긴 어린 아린.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민서아가 남긴 상자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23년 전 산부인과 영수증, 날짜만 적힌 아이 발도장 사진, 그리고 짧은 메모. 첫 아이 꼭 지켜야 했는데. 회장은 그 메모를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며칠 전 보안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편의점 직원 한서진의 생년월일이 발도장 사진 속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보고였습니다. 그 아이가 서진이인가? 회장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3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회장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민서아는 첫째를 낳은 직후 심한 산후우울에 빠졌습니다. 양가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고 민서아의 어머니는 딸과 갓난 손녀를 지키기 위해 둘을 친정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법적 분쟁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결국 민서아의 친정에서는 최소한 첫째만이라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아이를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보호 조치라는 명목으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회장은 보안 모니터를 켰습니다. 편의점 CCTV였습니다. 화면 속에 서진이 보였습니다. 찐빵 스팀기 앞에서 김을 빼주는 모습, 봉투를 손으로 받쳐주는 습관.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와 얼굴이 많이 닮았다. 그리고 아린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혼자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린은 서진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서진은 아린을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린이를 저렇게 자연스럽게 안아주는구나. 마치 자매처럼. 회장은 화면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저 아이가 정말 서진이인지. 그날 이후로도 아린은 계속 편의점에 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찐빵을 받아들고 저와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돌아갔습니다. 저는 아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동생일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아린을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아린을 안아줄 때 느껴지는 묘한 익숙함, 아린이 우는 모습을 보며 느끼는 아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어느 날 밤 기상청에서는 폭설 경보가 내렸습니다. 저는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눈을 보며 문득 아린이 걱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오지 않겠지. 하지만 새벽 3시가 되자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아린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었고 아린은 혼자 눈을 헤치며 걸어온 듯 코트가 눈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린아.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아린은 제 얼굴을 보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린아, 정신 차려. 저는 아린을 급히 안아 올려 편의점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아린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손발은 감각이 없는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야. 빨리 해야 해. 저는 편의점 안쪽 휴게 공간으로 아린을 옮겨 눕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젖은 코트를 벗기고 진열대에서 온열팩을 꺼내 손발에 대주었습니다. 아린아, 들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린의 손을 비비며 온기를 전하려 했습니다. 아린은 의식이 희미했지만 작게 신음을 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을 데워 아린의 입에 조금씩 넣어 주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아린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언니. 아린은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아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린의 몸이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고 저는 제 체온으로라도 아린을 녹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까지 온 걸까?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밖에 검은색 차량이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여러 명이 내렸고 그중 한 명이 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아린을 발견하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린을 더 꼭 안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린을 데려가려는 거구나. 아린은 제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제 옷을 꼭 붙잡았습니다. 경호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저는 아린을 안은 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있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경호원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섰고 그 뒤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날카롭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혜성 회장인가? 회장은 아린을 보더니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서서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도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혼란, 그리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발견한 사람처럼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움직이려다 말고 아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린은 고개를 숙인 채 제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정호 실장에게 작은 손짓을 했고 경호원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린을 놓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내야 하는구나. 경호원들이 아린을 부드럽게 일으켰습니다. 아린은 끝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경호원들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회장과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입양되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생년월일을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제 생년월일을 말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편의점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걸까?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역시 맞았어. 그 아이가 맞았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린이의 친언니입니다. 역시 내가 민서아의 딸이었구나.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23년 전 며느리가 사라지기 전 당신은 이미 외가에 맡겨진 상태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당신을 데려올 여유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나라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구나.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찐빵 스팀기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팀기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의 딸이었어. 회장이 편의점을 나간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민서아의 첫째 딸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계산대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민서아의 딸이었어. 아린이의 언니였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진실이 이렇게 갑자기 밝혀지다니.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구나. 그날 저는 퇴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입양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긴급보호 의뢰라고 적힌 그 문구를 엄마는 나를 지키려고 한 거였구나.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찐빵을 손에 들 때마다 아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동생 정아린. 어느 날 오후 경호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서진 씨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후 2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다음 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정혜성 회장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웅장한 건물.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올 자격이 있는 걸까? 경호원의 안내를 받아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안내되었고 잠시 후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회장은 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없이 소파를 가리켰고 저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앞 탁자에 놓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운 여인이 있었고 그 품에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아이를 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게 나?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실종 전단지에서 봤던 그 얼굴. 민서아. 엄마, 이 사람이 내 엄마였구나.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산부인과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출산 축하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이 발도장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고 분홍빛 발.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발이었구나. 회장은 마지막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첫 아이 꼭 지켜야 했는데. 저는 그 글씨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날 기억하고 있었어. 날 잊지 않았어.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과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엄마의 손글씨,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때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린이 들어왔습니다. 아린은 저를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달려왔습니다. 언니. 아린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언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린아. 아린은 회장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네 친언니야. 아린은 저를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네. 아린은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럼 언니가 진짜 제 언니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아린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언니. 아린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아린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동생이었구나. 회장은 우리를 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회장의 떨리는 어깨를 보았습니다. 한참 후 아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저는 아린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아요.
할아버지한테도 말할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같이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진 씨, 저는 회장을 보았습니다. 아니, 서진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리하게 권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이곳이 내 집이 될 수 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23년 동안 다르게 살아온 제가 여기에 속할 수 있을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라. 저는 아린을 보았습니다. 아린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내 동생이구나. 그날 오후 저는 저택을 나섰습니다. 아린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언니, 내일 또 와요. 약속?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장 밖으로 나와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저택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저곳에 속할 수 있을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3년 동안 편의점 야간 근무로 살아온 나. 병원비를 벌기 위해 하루하루 버텨온 나. 그런 내가 저렇게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엄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그건 알겠어.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입양 서류와 앨범을 다시 꺼내 들고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사진 속 어린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 병실을 오가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찐빵을 손에 들 때마다 저는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찐빵을 건네줬을까? 손님에게 찐빵을 건네며 김을 빼주는 습관, 따뜻한 쪽을 접어주는 동작. 모든 게 엄마에게서 배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리는 매일 저녁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언니, 오늘 뭐 했어요? 언니, 보고 싶어요. 언니, 언제 와요? 저는 그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동생, 나를 이렇게 기다리는 동생이 있었구나. 어느 날 오후 경호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 씨, 회장님께서 꼭 한 번 더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저택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의 서재로 안내되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고 제가 들어서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의자를 가리켰고 저도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23년 전 기록들이었습니다. 경찰 보고서, CCTV 사진, 목격자 진술서. 회장은 그중 한 장의 사진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여인의 뒷모습, 손에 든 찐빵 봉투, 그리고 품에 안긴 어린아이.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구나. 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서진이를 부탁드려요. 제가 꼭 다시 데리러 갈게요. 지금은 아린이만 데리고 가지만 곧 돌아올게요. 서진아, 미안해. 엄마가 꼭 지켜줄게.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날 데리러 오려고 했구나. 회장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폭설이 내렸다. 회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네 엄마는 아린이와 함께 편의점에 들렀다. 아린이가 춥고 배고파했기 때문이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찐빵을 사서 아린이에게 먹였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의점을 나선 민서아는 그 후 사라졌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만 아린이만 편의점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린이를 지키려 했구나. 회장은 책상에 손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아가 사라진 후 나는 너를 찾으려 했다. 회장의 등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너는 긴급보호 조치로 입양 절차에 들어간 후였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제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진아.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황이 그랬던 거잖아요.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모든 걸 받아들이는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날 사랑했다는 것, 날 지키려 했다는 것. 저는 편지를 다시 한번 꼭 껴안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돌아가 다시 눈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회장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함께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린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아린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언니, 오늘은 같이 있어요. 저는 아린을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요? 안 가요? 응. 오늘은 같이 있어줄게. 아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찐빵 먹어요. 같이. 저는 아린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먹자. 그날 저녁, 저는 아린과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집사가 준비해둔 찐빵이 있었습니다. 저는 찐빵을 반으로 갈라 김을 눌러 빼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쪽을 접어 아린에게 건넸습니다. 아린은 찐빵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엄마 같아요. 저는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린아, 엄마는 우리를 사랑했어. 네, 저도 알아요. 회장도 조용히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회장에게도 찐빵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회장은 찐빵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셋이 나란히 앉아 찐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따뜻한 찐빵을 함께 먹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는 계절이었지만 마지막 눈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날 사랑했다는 것, 날 지키려 했다는 것. 찐빵의 따뜻함이 손에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찐빵은 아픔이 아니에요. 엄마와 나를, 아린이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잇는 연결이에요. 며칠 후, 겨울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아린과 함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찐빵을 하나씩 나눠주며 겨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23년을 혼자 살아온 시간, 엄마 없이 자란 날들, 그 모든 것들이 쉽게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아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응? 행복해요. 언니랑 같이 있어서. 저는 아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찐빵에서 올라오는 김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닿을 것처럼.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찐빵을 한 입 베어 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우릴 사랑했다는 것. 끝까지 지키려 했다는 것. 찐빵에서 올라오는 김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닿을 것처럼. 엄마, 우리 이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천천히 함께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말은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